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그 사람입니다. 관계를 끝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차갑게, 어쩌면 갑작스럽게, 혹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너를 아끼지만 지금은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을 남기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친구로 지내자는 겁니다.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을 자기 삶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단지 연인으로서가 아닐 뿐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휴대전화를 든 채로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연락이 와서 안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애써 모른 척하려는 당신의 일부는 혹시 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을 잠시 멈춰 세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발을 들이려는 곳은 현대의 남녀 관계에 존재하는 가장 심리적으로 복잡한 덫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덫에 깊이 빠져 영문도 모른 채 상처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답장을 보내기 전에 그 어떤 제안에도 동의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해피형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친구라는 단어가 왜 결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쉽게 물러서고 관계 속에서 숨막혀하며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거리가 필요했던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떠난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연결고리가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계를 진실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친밀감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두고 결국 관계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연인 관계라는 압박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토록 컸던 불안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며 밀려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움입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애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한결같음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이 밀어냈던 바로 그것이 갑자기 다시 곁에 두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단지 안전한 거리만 확보된다면 말입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애착 유형이 만들어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들만의 시도입니다. 그들은 무게감 없는 온기만 원합니다. 책임감 없는 연결, 고리만 원합니다. 애초에 자신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취약함은 쏙 뺀 채 정서적인 친밀감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조종이나 어장 관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사실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필요만 채워줄 뿐 당신의 마음은 채워주지 못한 채 방치하는 일방적인 감정의 거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고무줄 같은 역학관계,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 안에 빠져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하는 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을 끌어당겼다가 다시 밀어내고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먼저 연락했다가 다시 입을 닫아버리는 행동 말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패턴이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애착 심리학자들은 이를 접근과 회피의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진심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누구나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연결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들의 내면에서 경보기가 울립니다. 위험하다, 너무 가깝다, 뒤로 물러서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내 그리움이 돌아오고 그들은 다시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다 관계가 다시 진지해지면 또다시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자는 제안은 당신을 이 무한 반복의 굴레 속으로 직접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을 지탱해줄 연인이라는 명확한 관계의 형태조차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필요할 때 곁에 있고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 감정을 느낄 만큼은 가깝지만
그들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을 만큼은 먼 거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깔끔한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진전이 있는 걸까?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일까? 그 사람이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마음을 조금 열 때마다 당신의 뇌는 희망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물러설 때마다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희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 이 밀고 당기기는 사실 안정적인 연애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일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저 그 사람에게 미련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이 파괴적인 패턴에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로 남는다는 것은 당신을 이 패턴 속에 기약 없이 가두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합의는 당신에게 제대로 된 마무리를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벌려둔 채로 이별을 잘 극복했다는 환상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3가지 뚜렷한 패턴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현재 어떤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드러운 퇴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형인 사람이 관계를 끝냈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당신을 아낍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별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친구라는 관계를 제안합니다. 이 경우에 친구란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서 연인 관계만 끝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서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복도에 서서 그들이 다시 그 문턱을 넘어오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바로 그 문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적 안전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령 의식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것은 아닐지라도 훨씬 더 의도적입니다. 회피형인 상대방은 연인 관계를 끝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친구로 둔다는 것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당신의 그 마음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뻗으면 당신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이 진짜 연애가 주는 책임감을 질 필요도 없이 혼자 남겨지는 불편함을 막아주는 감정적인 완충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셋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피형 패턴에 대해 진정한 자아인식의 과정을 거쳤고 진심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다시 쌓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별과 재회 사이에는 대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수반됩니다. 2주일이나 한 달 따위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개인의 성장, 심리치료, 행동의 변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피형인 상대가 몇 주나 몇 달 안에 서둘러 연락해 친구로 지내자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친구하자는 제안을 수락했을 때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 즉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숨겨진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 사람을 남겨둘 수 있다.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는 식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합의가 아주 조용히 당신에게서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대가는 애도의 지연입니다. 관계가 끝나면 당신은 슬픔을 겪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이 사람을 연인에서 과거의 사람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애착을 재구성하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특히 이런 모호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치유의 과정은 방해를 받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여전히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을 향해 온전히 이별을 슬퍼하고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여전히 얽혀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가는 자아 정체성의 유보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친구 관계에 머물게 되면 당신 삶의 일부분은 조용히 일시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애, 당신의 치유, 새로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할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가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 연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전 연인과의 다른 결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가는 자기 배반입니다.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도 이 관계가 괜찮은 척 행동할 때마다 내심 그 이상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쿨한 친구인 척 연기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내 감정과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불공평한 대우라도 참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된 무언가를 갉아먹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존감,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대우에 대한 감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쌓아 올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은 그저 내가 전 연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친구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입니다. 그 모습에 나는 건강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조용히 골마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기 전에 대충 넘기지 말고 가만히 앉아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듣고 싶은 대답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아주 솔직하게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다시 연인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 없이 진심으로 이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진심이라는 건 노력해보겠다거나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의 가장 솔직한 본심으로 나를 올가매는 헛된 희망을 키우지 않고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 친구 관계가 당신을 온전히 치유하게 하고 당신의 삶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줄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일부를 멈춰 세운 채 항상 절반만 살아가고 항상 절반은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이 이 제안을 수락하려는 이유는 정말로 친구 관계를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어주는 유일한 자리가 그것뿐이라서 아예 잃는 것보다는 낫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입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절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티끌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조용하게 파괴하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만약 친구로 지내는 것이 절대 다시 연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철저한 친구로만 남게 된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면 그래도 이 관계를 원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당신 직감의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답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리려 하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몫이며 당신은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에게 답장을 하고 관계를 맺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을 진짜로 보호하는 방식과 당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식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연락해서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 1시간 안에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차갑게 구는 것도 아니고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런 반응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이 친구 하자는 제안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람과 다시 엮이기 전에 당신의 치유를 위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과 거리가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6개월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친구가 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친구 관계라면 당신이 먼저 진심으로 괜찮아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관계의 역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당신의 속도를 존중해줍니까? 당신의 감정을 위한 공간을 내어줍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철저히 자기들 편한 방식대로만 통제하려고 합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연인에서 친구로 이름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회피형 패턴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연애할 때 친밀감을 통제하고 회피했던 그 방식 그대로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삶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십시오. 말은 참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 중력의 끌어당김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력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의 세계를 다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오직 투자뿐입니다. 상대방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친구들, 목표, 치유, 성장을 향한 진실되고 의도적인 투자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떠나기를 선택한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당신만의 온전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진실, 이 순간이 실제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단순히 전 연인과 친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락해 오는 것은 당신과 멀어져 있는 고통이 당신과 가까워지는 두려움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근본적인 회피 패턴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 자신이나 그 사람을 위한 진짜 배려는 더더욱 아닙니다. 때로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으로 사랑 넘치는 행동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나 밀당을 하거나 차갑게 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나를 계속 내어주는 것이 둘 중 누구에게도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패턴이 불러온 결과를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게 막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빛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로막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곁에 머물며 속으로 끝없이 희망을 품고 그들이 내어주는 좁디 좁은 공간에 당신을 억지로 우겨넣으며 버팁니다. 그러다 5년 뒤에 뒤돌아보니 감정적으로 가장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을 당신 인생의 몇 년을 결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 허상에 바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아껴. 하지만 나 자신도 아껴. 그리고 지금 당장 연락을 이어가는 건 내 마음이 다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마주합니다. 온전히 상처를 치유하고 그 터널의 끝에서 새로운 관계를 향해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당신에게 절반의 마음이 아닌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말입니다. 이 버전의 이야기는 당장에는 훨씬 더 힘듭니다. 곁에 맴돌며 감각을 마비시키는 대신 상실감이라는 뼈아픈 고통과 오롯이 마주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진짜 행복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러니 회피형인 전 연인에게서 친구로 지내자는 문자가 온다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당황해서 그리움에 사무쳐서 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곁에 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로 인해 당신이 잃게 될 대가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의 마지막 조각을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아 붙잡으려는 것뿐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소리내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다시 편안하게 끼어들 수 있도록 배려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치유 시간을 줄일 필요도 없으며 당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 조연 역할을 받아들일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진짜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 상실은 제대로 된 애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세워지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씁쓸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신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흔들림 없는 명확함과 단단한 확신으로 말입니다.